어떤 단어나 어떤 말이 떠오르세요? 네, 감사. 또 네, 은혜, 존경. 네, 그렇죠. 저는 스승의 날 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문구거든요. 그래서 많이 인용도 하고 많이 사용하는 문구인데, 삼인행이면 필유아사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삼인행이면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필유아사 반드시 그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사 끝에가 스승사자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명이 걸어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의 스승이 된다는 건데요. 그 얘기는 언제든지 누구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렇게 배움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라서 저 굉장히 좋아하고요.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죠? 초대 받으신 분들 계시죠? 초대하신 분들 한번 이렇게 얼굴을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옆에 앉아 계시죠? 네. 초대하신 분을 저희는 스폰서라고 부릅니다. 네, 아메이션 스폰서라고 부르는데요. 저는 이제 사업을 조금 오래 하다 보니까 스폰서에서 그 스폰서님이 스폰사님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스승님이 되시는 거죠, 저한테. 그래서 오늘 또 뜻깊은 또 특별히 또 5월 15일 날 오늘 이런 미팅을 하게 됐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이 스폰서에서 스폰사가 되는 날이 꼭 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배움을 얻어가셨으면 또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 박수와 함께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교시, 2교시, 3교시 그래서 세 분이 마침 나오십니다. 딱 정확하게 3인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취하시고 그런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이번에 뉴 에메랄드를 성취하신 리더님이세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에메랄드라는 어떤 성취를 하신 분인데요. 너무나 꼼꼼하고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잘 사업을 진행하고 계세요. 네,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지 에메랄드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일요일에 좋은 날씨에 쉬신다는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그 뒤에 나오실 분을 주인공을 그 오프닝으로 소개는 아니죠. 오프닝으로 이렇게 조금 제 이야기를 아메이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45살인데 5분 안에 제 인생을 다 얘기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시간이 지금 촉박해서 달려갈게요. 오늘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저의 어릴 때 꿈이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를 보면서 키팅 선생님처럼 진짜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잠재력을 끄집어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해서 특히 조금 힘이 약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저는 좀 그 관심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학창시절 제일 열심히 잘했던 게 공부라서 대원외고 들어가서 서울대 영어교육과 나오고 그리고 또 8주만 그냥 하버드 잠시 맛보고 이렇게 제가 학창시절은 공부만 성실하게 했던 것 같아요. 할 줄 아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기본 원리가 중요하고 본질이 무엇인지 그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보는 눈을 좀 키웠던 것 같고요. 이렇게 23살에 이제 대학을 졸업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간경화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2년 정도 하시다가 26살 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 아빠는 직장인이었거든요.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버지가 56세 때 돌아가셨는데 정말 고농축적인 삶을 사셔가지고 가족이 그동안 또 20년 가까이 지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산을 그래도 준비해주고 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가정이 크게 흔들리진 않아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그 이후에 아빠의 꿈이었고 저의 꿈이었던 교사를 임용고사를 붙어서 이제 서울시에서 중학교에서 선생님을 영어 선생님을 했었어요. 근데 한 몇 년 하다가 이제 그 당시 1등 신부감이 교사니까 저는 곤란하죠. 그래서 뭘 눌러야 되지 우리? 1등 신부감이 교사라서 그때 이제 그냥 이때 아니면 결혼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고모의 소개로 만난 남편과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보기에도 착해 보이죠. 저희 남편 너무 선하고 좋은 사람인데 한 가지 아쉬운 건 꿈이 참 작아요. 그래서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 줄 아는 너무나 소박한 꿈을 가진 사람이어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저는 점점 아이에 대해서도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진짜 이렇게 좀 더 잘 살기를 바라는데 남편은 그래서 남편은 네, 저는 원하는 게 많아지고 가진 거는 없으니까 자꾸 행복이 저기 멀리로 이렇게 떠나가는 것 같은데 저만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내가 이제 앞으로 교사 아니면 다른 거 뭘 하고 살 수 있을까 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육아휴직 중간에 또 웅진다책이라는 곳에서 결국에는 교사를 퇴사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고 저는 웅진에서 팀장으로 또 책임하는 일도 한번 해보고요. 2년 정도 해봤는데 세일즈는 저에게 정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아버지가 시골 약사셔서 약대를 들어가면 어떨까 공부를 해봤지만 공부도 또 더 이상 할 것이 못돼서 제가 이제 빨간 그 선상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해봤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시간과 돈의 자유를 느끼려면 자산가의 영역에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 능력 밖이더라고요. 그렇게 뭔가를 찾던 때 선물처럼 온 게 아메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메이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저는 이 창업자의 생각이 제가 그동안 살아가는 방향성이랑 너무 일치하는 것을 느끼면서 평생 이 일을 나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도와주는 일이다. 아메이는. 그리고 정말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일이고 회사의 그 가치가 있고 철학이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꿈을 갖고 창조되었는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더 나은 삶을 꿈꾸고 가치 있는 삶을 꿈꾼다면 이 안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잠재력을 모두가 다 갖고 있는데 그거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시간과 돈의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또 이 안에서 나를 이끌어줄 멘토가 있기 때문에 배워서 함께 성장하면 되는 일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함께 나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일이라는 이제 그 이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소중한 기회를 보통은 우리가 다 살면서 혈연, 지연, 학연 아무리 한국 사회에서 나쁘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를 맺는 부분들이잖아요. 요즘은 SNS까지 있어서 이렇게 인맥을 우리가 구축하면서 사는데 저절로 얻어지는 인맥도 있지만 사실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학창시절에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나중에 지금 40이 넘어서 되돌아보니까 너무 중요한 걸 놓쳤더라고요. 좋은 학교를 가는 데까지 혼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가서 사실은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인맥 관리였어요. 정말 그 좋은 환경에 친구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제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서도 사실 별로 이렇게 잘 나가는 친구들과 교류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냥 교사만 꿈꿨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꿈을 어떻게 갖느냐가 너무 중요했고 또 인생을 바꾸려면 시간을 달리 쓰고 사는 곳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했는데 정말 그런 변화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제 삶이 더 나아지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아메이도 똑같은 아메이가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사실 아메이를 처음 알았던 곳은 다른 곳이었어요. 프리덤 그룹으로 정말 들어오고 싶었거든요.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곳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프리덤 그룹으로 오려면. 근데 오늘 여러분 초대받으신 분들 중에는 그냥 내 옆에 프리덤 그룹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어서 너무 쉽게 이곳에 그냥 오라고 해서 와봤더니 나도 프리덤에 속할 수 있는 너무 빠른 티켓을, 너무 빠른
기회를 가지신 분들인데 저는 그거를 한 번에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곳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너무 오고 싶어서 프리덤에서 일할 분을 찾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SNS도 발달이 안 돼 있고 제 옆에서 프리덤 그룹에서 일하는 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 아메이 너무 하고 싶은데 평생 프리덤에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만난 분이 저의 지금의 스폰서님이십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스폰서님을 SNS로 진짜 힘들게 찾아서 연결이 됐던 건데 정말 저와 너무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스폰서님은 제가 기도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스폰서님은 아메이가 보여주는 사업이고 보여주는 걸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보여주기에 달인이시고 정말 이렇게 저에게 많은 것들을 프리덤에서 배울 수 있게 같이 알려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손을 내밀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된 파트너 오늘 제가 알마르드 되기까지 세 분의 파트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인간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어떤 인연으로 만날지 모르는 사이인데 첫 번째는 학연으로 만난 저희 조혜진 파트너인데 고등학교 때 제가 노래 서클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대 나온 여자거든요. 근데 외국계에서 비서로 일하다가 갑자기 노래를 너무 잘해서 그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학교 회사를 때려치우고 뮤지컬 배우가 되겠다고 공부를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중반에 저런 용기를 가진 꿈을 가진 친구가 있구나. 그래서 아메이를 하면서 정말 그 친구를 후원해야겠다 해서 메르스 때 이제 후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너는 제가 다른 곳에서 옮겨오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스폰서님의 카카오 스토리 친구인 장명아 리더님을 같은 상도동에 산다는 이유로 저에게 이제 너가 한번 같이 만나서 같이 이렇게 우리 키워보자 해가지고 장명아 리더님과 함께 사업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장명아 리더님도 저와 다른 스타일의 분이셨는데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지금은 둘도 없이 진짜 가치관과 모든 것들이 그냥 생각이 다 통하는 친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트너는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던 애 어머니였었어요. 그래서 그린 마더스 클럽에서 저희를 만났습니다. 녹색 어머니. 그래서 녹색 어머니에서 만난 인연으로 또 이제 이 언니는 너무나 지금 사는 건 너무나 살만한데 문제는 이제 잠재력은 너무 많으신 분인 것 같은데 맨날 애들 보내놓고 카페에서 수다를 떠시는 거예요, 엄마들하고. 너무 좀 뭔가 좀 언니의 잠재력을 좀 일깨워줄 수가 없을까 해서 미팅장을 가지고 제가 계속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미팅장에서 이렇게 다 모든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리덤 그룹에 오자마자 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겨가지고 정말 탑리더님들을 그리고 성공한 분들의 마인드를 빨리 배우고 그리고 정말 이 미팅 안에서 홈미팅과 미팅 이런 프리덤 그룹의 문화 속에서 복제를 파트너들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명의 그 저와 함께하는 파트너들 유비의 세 친구 관우, 장비, 제갈량처럼 저희 이 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함께 성장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파트너들까지도 이제 조금은 아직 큰 팀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면서 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빠른 시일 내에 그 2024년 9월 1일 A65 이 지중해 크루즈에 지금 이 미팅장에 함께 있는 친구들하고 다 평생 1억 이상 연금 받는 친구들이 되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빨리 살기를 도와줘야 되고 함께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과 돈의 자유를 얻게 되는 자산을 정말 안정되게 구축하는 것 그게 저의 꿈이고요. 일단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나무가 되었고 그리고 점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그 나무가 되었듯이 지금 파트너들도 각자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가진 나무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함께하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그 책처럼 더불어 사는 숲이 돼서 정말 어떤 사람에게는 산소도 공급해주고 그늘도 되어주고 그리고 또 열매도 주는 그런 정말 선한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저 소망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리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너무 들으셨죠? 네, 정말 이 안에서 누군가의 잠재력을
또 함께 성장하는 그런 또 길을 열어주는 이끄는 진짜 스승이 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희진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순서는 여러분 그 아메이에서는 그 다이아몬드라고 이렇게 불리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이군요. 이번 달에 다이아몬드가 되시는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습니다. 자, 큐 다이아몬드 정우재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우재입니다. 예, 제가 좀 많이 긴장돼 보이죠? 예, 맞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업설계 오프라인 처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많이 쳐주시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별로 와닿지 않고 또 이렇게 재미도 없고 하더라도 이렇게 고개 막 흔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해주시면 진짜 제가 잘하는 줄 알고 또 착각하고 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안 해주실 줄 알고 한 분한테만 드리려고 했는데 다 진짜 줄 수는 없고 제가 맨 앞에 계시는 분께 회원이 계시고 많이 옆에 계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메이가 저희 가정에는 이렇게 사진처럼 소중한 선물로 저희 가정에 달아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부족하지만 제 사업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도 귀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 말씀은요, 제 소개 잘 모르시잖아요. 저는 100일에 가는 인물이거든요. 제 얘기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 2년 10개월 정도 아메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 그 사업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이남 3녀 중에 막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어릴 때부터 제 좋은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불러주고 항상 막둥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아까 어느 리더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나이를 물어보시는데 제가 69년생 54살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렇게 되게 어려 보이죠, 그죠? 아직도 이렇게 막둥이라고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불러줘요. 그리고 제 고향은 전남 목포입니다. 목포인데 목포가 시지 않습니까? 군이라고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목포 시인데 근데 이 사진의 이 그림처럼 정말 이렇게 못 사는 동네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까지 27년 정도 패션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저희끼리 얘기하는 옷쟁이고요. 지금은 이제 조그만 그 유통회사에서 MD로 프리랜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를 통해서 곧 자유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되게 꿈이 많았습니다. 뭐 대통령, 과학자 이런 꿈은 없는 애가 이상하죠. 다 그런 꿈이 있는데 저는 희한하게 이렇게 트로트 가수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불러줄 수도 있는데 나중에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이상하게 저는 어릴 때부터 반짝이 옷 입고 이렇게 막 노래 부르시더라고요. 양복 입고 부르면 별론데 반짝이 옷 입으면 酷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인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가족의 피가 그렇습니다. 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놀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희는 남진이 나무라 노래 이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평상에 불러다가 노래 한곡 불러봐라 그러면 막 좋다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용돈 받아가서 되게 좋아하고 그렇게 자랐던 아이입니다. 그렇게 자랐던 이제 제가 꿈도 많고 장난도 많았는데 무슨 어른이 됐을까요? 어떤 어른이 됐을까요? 뭐 다음 영상 하나 보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주면서 답을 드립니다.
어렸을 적부터 나는 음악에 소질이 많았죠.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전국 대회 나가서는 상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직장인 음악을 잘하는 사무직. 예, 뭐 영상 속에 저분은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는 사무직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그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방을 많이 가는 영업직 사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뭐 제가 직장인들 많이 노래방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돈 좀 많이 갖다 줬습니다, 노래방에. 예. 근데 제가 뭐 노래방 많이 다니려고 직장인이 된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고향이 이제 바닷가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선박 운송업 이런 걸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섬하고 육지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 내지는 뭐 연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배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제 그 뭐 섬에 있는 그런 염전에서 나오는 그런 소금이나 어떤 뭐 가재로구나 뭐 생활 필수품을 다 배로 운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아주 이제 중요한 그런 운송 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이제 화물선 한 척 있으면 정말 여기 안 보고 저기 봐도 되네요. 저기도 카메라 저기 모니터가 있네요. 그 이제 되게 유지 소리 들었는데 저 어릴 때 저희 집에 이런 한 이 정도 되는 배입니다. 이 정도 되는 배가 세 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좀 부유하게 자랐는데 하나하나씩 이게 거의 뭐 제 어릴 때 기억으로 동시에 세 척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이제 갑자기 좀 기울어졌고요. 저하고 이제 저희 누나들이랑 형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들은 저희 집에 전성기를 다 누렸습니다. 근데 제가 누려보려고 했더니 이제 그렇게 돼서 저는 쇠퇴기만 잔뜩 이렇게 누리고 이렇게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좀 형편이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쌀 가게를 하면서 저희를 다 이렇게 부양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등치가 이렇게 저는 얼굴만 잘생겼지 이렇게 등치는 좀 작거든요. 등치는 좀 작은데 저희 어머니도 좀 이렇게 되게 체구가 훨씬 작으세요. 근데 그 작은 체구의 그 리어커에 쌀 이렇게 배달 다니시면서 하는 모습이 진짜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자식들 중에 유일하게 저만 그렇게 뒤에서 밀고 다니면서 같이 어머니 도와드리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그런 겁니다. 돈 버는 게 진짜 쉽지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하다가 망하면 이렇게 온 식구가 다 고생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뒤로부터는 저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제 인생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런 뭐 형편도 있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있게 얘기했던 게 따박따박 그 월급 나오는 월급쟁이가 최고라고 했습니다. 아마 저희 뭐 가정의 그런 형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엄마들이 얘기했듯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앞에 분 뭐 서울대 이대 얘기하니까 대학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은 대학입니다. 대학 가서 이제 뭐 회사 취직해서 빨리 승진해서 사는 게 성공한 삶이다.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했고 학교 다닐 때도 뭐 대학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 대학 얘기인데 학교 들어갈 때도 이제 사실 다른 적성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취직 잘 된다고 하니까 상과대학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제 이제 장래의 희망은 월급쟁이 그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들어간 첫 번째 회사가 외국계 그 스포츠 브랜드 필러라는 회사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회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every month 다운페이라고 매달 이렇게 보너스를 2배로 주셨었는데 참 연봉 많이 주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한 4년 정도 다니고요. 그리고 여성복으로 제가 이직을 해요. 근데 그 회사가 이렇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승진도 좀 빨랐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니까 회사에서 인정도 좀 해주고 대우도 해주고 그래서 굳이 거기서 내가 이직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한 24년 정도 장기 근속을 합니다.
저는 이제 1994년도 11월에 이제 첫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 참 그 취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취직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영업직으로 들어갔지만 뭐 실적 때문에 뭐 고민을 한다거나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회사가 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좀 많이 받아가고 했던 그런 시기에 직장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오죽하면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약간 이런 비속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입던 그 빤스만 매장에 갖다 걸어놔도 다 팔릴 거다 라는 정도로 이렇게 되게 호황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대 뭐 한 중반쯤 되면은 회사에서 자기가 이제 다니던 그 회사의 브랜드의 대리점을 열어줍니다. 그러면은 회사를 퇴사를 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나중에 사업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90년대 뭐 중후반 뭐 이때쯤 얘기인데요. 월 매출이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는 매장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1, 2억 정도 되면 대리점주들, 대리점 사장님들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수입이 한 3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수입을 가져가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0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그런 매장을 오픈하는데 그 매장 오픈해서 대리점 운영하시다가 한 2년, 3년 지나시면 다 그 건물을 사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건물을 몇 채씩 이렇게 사십니다.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은 이제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살 거야. 그래서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가끔씩 해안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앞날을 내다보는 친구들인 거죠. 걔네들이 야 우리 나중에 그 노후 때는 우리 뭐하고 지내냐? 뭐하고 사냐라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 하죠. 근데 그때는 가끔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은 완전히 못 찾죠. 항상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적당히 중간만 하면 다 노후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직장생활 열심히 해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거는 없다라는 그 사실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호황이던 그런 의료업계에도 실적 때문에 엄청 이렇게 허덕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리점 사장님들 돈 잘 벌었는데 이 유통 환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대리점들은 이제 쇠퇴를 하고 그 자리를 백화점들이 다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백화점의 자리를 뭐 온라인 쇼핑, 뭐 이커머스라고 하죠. 온라인 쇼핑몰들이 다 이제 그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을 내서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 할 수도 없고요. 있는 매장도 뭐 접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유통 환경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제가 거의 한 30대 한 후반 40대 초반 뭐 이때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렴풋이 제가 생각했던 게 나도 이렇게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다녔던 회사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제가 한 30대 한 후반 정도쯤에 이제 제가 임원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름 뭐 유통업계에서 뭐 좀 잘 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가고 해서 뭐 남들은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나는 좀 괜찮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잘 나갔던 그런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선배들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퇴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재취업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사업하는 친구들이나 자영업하는 친구들이 쏠쏠치 않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결과는 다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뭔가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저는 현실 점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아마 제가 이제까지 뭐 사업 설명을 많이 들어봤는데 장어 키운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게 장어 양식장하고 김공장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이라고 하는 걸 잘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던 그런 사람인데
굳이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이렇게 식구들이 터전을 잡아놓은 그런 지방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식구들하고 같이 뭔가 하는 게 진짜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업 아이템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밀어놨던 거는 이 사업이 잘 될지 잘 되지 않을지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회사 생활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면서 회사 생활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참 즐겁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이막인데 이것까지 내가 이렇게 재미없는 일을 해야 할까? 내가 장화 신고 다니면서 장화 이렇게 키우고 그 다음에 김 말리면서 사는 그 내 인생이 참 재밌을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잠깐 좀 미뤄놓자. 나중에 정 내가 할 거 없으면 그때 이거 하자라고 잠깐 밀어놓고 있었던 사망인데 사고는 터집니다. 여기서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저희 오빠 동생 뭐 이렇게 불러요. 아직까지 오빠 나 이제 아메이 사업장 아메이 교육장 가서 사업 설명 들어보려고 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런 데를 뭐하러 가라고 얘기를 100% 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는 게 너무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 딸의 친구의 엄마가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제 만나게 됐는데 본인이 그분한테 아메이 사업장 그 교육장에 가서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가 아메이 사업자분이 이렇게 가자 몇 번 이렇게 권유하면 또 이렇게 튕기다가 마지못해서 그래 한번 가볼게 뭐 이렇게 이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반대로 제 와이프가 아메이 사업자 손을 잡고 강의장을 가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참 이게 황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간다고 하니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거기 위험하니까 나랑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데리고 갑니다. 진짜 저는 위험한 줄 알았습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근데 갈 때부터 좀 찜찜하긴 했어요. 근데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성향이 정말 이렇게 전 반대입니다. MBTI도 진짜 극과 극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저는 막 골라이 엄청 많이 두들려요. 뭐 저 나오시죠? 나왔죠. 근데 저는 안 건넙니다. 그래서 두드리고만 있어요. 근데 제 와이프는 두드리지도 않고 막 그냥 건너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반대 성향이 둘이 지금 살고 있는데 사업 설명을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도 좀 불안했습니다. 좀 찜찜한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 이 사업 설명을 듣고 나서 하는 얘기가 오빠가 한번 해봐. 대부분의 경우 저는 그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호위무사로 지키라고 이제 갔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잖아요. 알아들은 분이 나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러면 뭐 도와줘 내지는 뭐 하지마 그러면 그럼 간섭하지마 뭐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인데 이거는 본인이 알아듣고 저한테 이렇게 오빠가 한번 해봐 본인이 도와줄 테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에는 그렇게 크게 컴플레인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지배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저희는 이제 8년 차에 재혼 부부예요. 근데 이 일로 또 결혼을 3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잘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작하고 보는 우리 김지원 리더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처음에 끌려다녔습니다. 이 사진에 이 강아지 표정 이거 보이시죠? 진짜 저 표정이었어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끌려오신 분 계시지 않나요? 있으면 손들어보세요. 선물 드릴게요. 뭐 누가 나서시지가 않네요. 선물만 걷는 건가? 그럼 어쨌든 간에 끌려오셨다고 하면 참 잘 끌려오신 겁니다. 오늘 좋은 곳에. 저도 처음에 끌려다니면서 그랬습니다. 이 아메이 사업이 뭐 노후 준비가 되겠냐? 라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으로 정말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다니면서 강의 듣고 또 사업 설명도 듣고 하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노후 대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장 이제 저를 먼저 들어왔던 게 이 사람들이 들어왔었습니다. 여기 와 계시는 분들 아까 보셨죠? 빵빵해요. 서울대 빵빵하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한 게 이렇게 멀쩡하신 분들이
뭐 외계인이 계시진 않지만 멀쩡하신 분들이 이렇게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서 이 사업을 알아보고 계시고 또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되게 이렇게 좀 어떤 선입견 내지는 거부 반응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성공하신 분들 이렇게 강의하시는 거 들어보면 야 내가 저렇게까지 잘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나도 저렇게 되면 참 좋겠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때 제가 고민했던 그런 뭐 장어 키우는 일이나 뭐 김 말리는 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일은 아닙니다. 장어 양식장이나 김 공장보다는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요, 저희 와이프가 항상 저한테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무슨 뭐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금을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오프라인 무슨 뭐 매장을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하다가 정말 아니다 싶으면 안 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럴 게 뭐 있냐? 좀 고상하게 창피하다고 했지만 좀 쪽팔린 것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렇게 저희는 사업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시작했던 이 나센 아메이 사업이 저희 가정에는 이제는 이제 안정적으로 자산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년 10개월 됐습니다. 이번 달 지나면 2년 10개월인데요. 제가 10개월하고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했던 그 사업 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절대 어디 가서 이렇게 저희 부부는 이 사업이 베스트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회사 생활밖에 안 해봤지만 저희 와이프는 온라인 쇼핑몰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체육까지 중식당도 이렇게 운영을 해봤죠.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저희가 했던 일들이나 그리고 하려고 감안했던 어떤 일들보다 이 사업이 정말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것은 정말 자신 있게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메이 사업이 돈이 된다라는 겁니다. 돈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참 돈이 되는 일입니다. 뭐 이렇게 직장인들 월급하고 같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자영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비교해 보면 저희는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금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오프라인 매장을 우리가 내야 되기 때문에 뭐 감가 비용을 감안해야 된다거나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이 수익이 꽤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장표는 이제 저희가 1년 사업하고 1년 후에 2020년에 달성했던 파운더스 플래티넘이라고 하는 킬의 예상 소득입니다. 저희가 한 7천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드림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모님 차가 좀 낡아서 아내 수입이 좀 되면 우리 장모님 차 바꿔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만든 그 리스트인데요. 파운더스 플래티넘 연말 보너스를 받아서 저희가 장모님 차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똑같은 차입니다. 색깔만 다르죠. 물론 뭐 저희가 다 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차남리하고 이제 반반씩 부담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생각했던 게 1,000만 원 단위의 이제 이런 그 연말 보너스 받아도 이렇게 해줄 일이 많은데 피업을 하게 돼서 이제 이 보너스 단위가 커지면 정말 더 많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는요, 저희가 작년에 2년 만에 달성한 파운더스 에메랄드라는 핀의 예상 소득입니다. 저희는 한 1억 4천 정도 이래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1년 만에 사실 수입이 2배로 이렇게 뛰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일들이 참 많지만 1년 만에 이렇게 수익이 배가 되는 그런 일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아메이 사업도 가만히 있다고 하면 이렇게 주는 사업은 아닙니다. 뭔가 하긴 해야 되지만 저희가 해보니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해볼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달성을 하고 다이아몬드를 도전하면서 저희 딸 12월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12월에 캐나다로 유학을 갔는데요. 저희 딸 유학은 그 전부터 이제 보내달라고 했는데 쉽게 결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회사를 다녔으면
저도 뭐 월급이 작지는 않았지만 사실 직장인들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소득인 겁니다. 내가 일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소득인 거고 내가 언제 이 수입이 끊길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소득을 가지고 내가 노후도 준비해야 하고 아이의 유학까지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메이 소득은 내가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서 받을 수 있는 연금 개념의 그런 자산 소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면 계속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수입이 더 올라가는 그런 수익 구조이기 때문에 나에게 노후 걱정이나 사실 자녀의 유학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유학을 보내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당하다는 겁니다. 이 아메이를 하면서. 그 이유는 이 수익 구조가 아주 윤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잠깐 수익 구조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메이의 이제 모든 제품, 이 치약이 대표적인 제품이죠. 모든 제품에는 세 가지의 금액이 있습니다. 이 회원 소비자가가 있고요, PV, BV라는 그런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PV라고 하는 잘 보이십니까? 여기서 PV라고 하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PV라고 하는 거는 이 포인트 밸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PV에 의해서 내가 몇 퍼센트의 보너스를 받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BV는요, 비즈니스 볼륨의 약자로서 내가 보너스를 받을 때 적용이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이제 왜 이렇게 구분지어 놨느냐라고 하면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 연동해서 내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PV와 BV는 1대 1.7입니다. 제가 시작했을 때는 1대 1.6인가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1대 1.65고 올해는 1대 1.7입니다. 즉 BV는 PV의 1.7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나 혼자 이 아메이 제품을 20만 PV를 썼다라고 하면 얼마의 캐시백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오른편의 이 장표처럼 아메이에서는 각 이 PV 구간별로 요율을 정해놨습니다. 20만 PV 3%부터 1000만 PV 21%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0만 PV는 3%입니다. 그래서 20만 PV 3%인데 BV는 PV의 1.7배라고 했기 때문에 1.7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캐시백은 1200원이 됩니다. 내가 이제 써보니까 제품도 좋고 다른 이마트나 기타 어떤 쇼핑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캐시백을 주니 내가 주변 사람한테 알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알리는 사람들과 포함해서 다 20만 PV씩을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얼마의 캐시백이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아메이에서는 캐시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PV를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근데 아메이에서의 PV는 내가 알린 사람의 PV를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A, B, C는 각각 알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20만 PV씩입니다. 그리고 나는 A, B, C 20만 A, B, C에게 알렸고 그들의 PV를 합산을 해서 내 PV는 80만이 됩니다. 그리고 S, 여기서 S라고 하는 거는 저에게 스폰서, 이 사업을 알려준 스폰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S는 100만 PV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보면 A, B, C는 20만 PV니까 각각 6,000원씩입니다. 그리고 나는 80만 PV니까 80만원 6%, 그래서 48,000원. S는 100만에 6만원입니다. 근데 아까 PV 캐시백을 지급할 때는 1.7을 곱해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A, B, C는 1.7 곱하면 12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48,000원인데 나 혼자 이 80만 PV를 다 한 게 아니죠. A, B, C와 같이 했으니까 A, B, C의 몫을 빼줍니다. 빼주면 6, 3, 18, 18,000원 빼면 3만원이고 3만원에 1.7 곱해서 51,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6만원에서 내 그룹에 PV 48,000원을 뺀 12,000원에 1.7 곱해서 24,000원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다 이제 상식적으로 내가 먼저 회원 가입을 했고 또 내가 회원 수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내 매출이 제일 크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제일 캐시백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렸느냐, 그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캐시백이 달라집니다. 즉
A, B, C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20만을 쓰더라도 가장 작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나 한 명에게 알렸기 때문에 두 번째고 나는 A, B, C 세 명에게 알렸기 때문에 나의 캐시백이 가장 많은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세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내 어떤 수익에 대해서 네가 인정받고 가져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꽤 많습니다. 근데 내가 내 위에 스폰서가 없고 내가 아메이에 직접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 수입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처럼 그 아메이는 이제 그 선착순으로 먼저 가입했다고 먼저 많이 주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많이 이 사업을 알렸느냐, 이 제품을 알렸느냐에 따른 그 노력 순으로 지급해준다는 거. 그리고 내가 노력을 더 많이 한다고 하면 수입의 역전이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보너스는 스폰서하고 무관하다는 그런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근데 세 번째는요, 수익이 무한 확장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도전하고 내가 성취해서 내 수익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1200원 아까 20만 PV 1200원이지만 저는 이제 그때 9600원이었습니다. 그렇게부터 시작을 해서 1년 후에 파운더스 PT가 되면 7000이 되고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 저희가 이번에 다이아몬드를 성취하게 되면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상에 또 일들이 되게 많지만 내가 목표를 세워서 내가 도전해서 내가 내 수입을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아메이서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수입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내가 하고자만 하면은 무한 확장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게 무한 확장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명한테 알렸는데 3명한테 더 알렸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6명한테 알렸고 그들이 20만 PV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면 나는 회원수가 7명이 되고 나의 수입은 15만 3천 원이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확장을 해서 내가 했던 것처럼 내가 알린 그 6명이 또 3명씩에게 알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회원수는 25명이 되고 나의 캐시백은 78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 지금 뭐 진행하고 있는 브론즈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요즘에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100만 원이 뭐 크다고 하면 크고 뭐 크지 않다고 하면 크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내가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으려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내가 납입해야 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확장을 해서 내 회원수가 79명이 되면 나의 수입은 이런저런 보너스를 다 합치면 한 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400만이라고 하는 금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입이라는 거죠. 나랑 같이 이제 사업하는 그런 파트너 그룹이 1000만 PV를 달성을 해서 독립을 했다고 저희들 표현을 하는데 독립하게 되면 그 파트너 그룹의 BV의 6%를 제가 리더십 보너스라고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일정의 이상의 어떤 매출 볼륨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메에서 이제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저희는 핀이라고 하는데요. 회사로 얘기하면 직급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메에서는 이 1000만이라고 하는 숫자와 이 PV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1000만 PV를 한 번 하게 되면 실버 프로듀서 SP가 됩니다. 그리고 3번 하게 되면 골드 프로듀서 GP가 되고요. 6번을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 됩니다. 저희는 PT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핀이 아메이 사업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메이에서 정식 사업자로 인정해주는 핀이 플래티늄이고요. 이때부터 자산 상속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또 1000만 핀을 12번 하게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는 핀을 받게 되고 수입은 한 연 4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내가 같이 하는 파트너 그룹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00만 PV를 6번 하는 플래티늄 그룹을 3그룹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면 저는 에메랄드가 되고 6그룹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 연소득은 한 1억 2천에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익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저희도 좀 자랑할 거 아니겠습니까? 다이아몬드 된다고 6월 1일자로 다이아몬드 된다는 거 자랑하는 건 아닌데 제가 주변에 자랑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네가 저희 뭐 탑리더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저분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럼 네가 아메리 대장이라고 모르는 그렇게 이제 그 다이아몬드가 최고 높은 건 줄 알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뭐 수업 다이아, 더블 다이아, 뭐 트리플 FCA 정말 이렇게 많은 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핀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거는 그건 내가 수익 또한 계속 무한 확장 가능하다라는 거고 내가 도전만 한다라고 하면 계속 그 핀의 성장과 수익의 늘어남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지속 가능한 암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영속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는 오래됐습니다. 그런 지가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AI나 기계로 대체가 되고 다음 보시는 영상도 아마 나온 지가 좀 된 거라 뭐 보셨을 겁니다. 김주아 그 AI 앵커가 진행하는 그런 뉴스죠. 잠깐만 보겠습니다. 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69명 나와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다시 두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확 줄었지만 수백 번을 넘어 네, 짧게 끊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김주아 AI 앵커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 앵커들 사실 예전에 여자분들 앵커는 뭐 지성과 미모의 뭐 대표적인 그런 직업이고 또 이런 말씀 드려도 잘 모르겠지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시집 잘 가는 그런 또 직업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비단 앵커들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20년 안에 뭐 반 이상의 직업이 다 바뀐다, 다 없어진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로봇이나 AI로 대체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AI나 뭐 기계가 대체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업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일자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 소자본으로 일을 찾는 그런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심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제 세상이 하도 많이 바뀌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직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리스크가 덜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진이 이렇게 다들 멀쩡해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핸드폰에 무슨 외계인 같이 다 나왔는데 이 사진은 이제 저희 그 의료업계 그 임원들 모임 사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임을 하는데 보기에는 다 이렇게 좀 불량한 동네 아저씨들 같이 보이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의료업계 그다음에 백화점업계에서 다들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한가닥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 같이 저녁 저희가 먹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쯤 되면 서로 다 이제 그런 얘기합니다. 고민들을 얘기하죠. 근데 대부분이 다 나중에 우리 뭐 하냐? 라고 하는 게 대부분의 고민이라는 거죠. 그 말은 또 내가 아무리 지금 잘 나가더라도 언젠가는 나와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화이팅하고 헤어집니다. 뭐라고 화이팅하는지 아세요? 버티자! 라고 이렇게 헤어지고 화이팅하면서 헤어집니다. 대부분이 이제 20대에서 30대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입사하면 바로 또 퇴사를 꿈꿉니다. 뭐 파이어족이라고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퇴사를 꿈꾸는데 실제로 나이를 들어서 이 내가 퇴사를 해야 되는 때가 되면 우리 선배들처럼 그렇게 버텨 그렇게 외치게 되는 게 우리 대한민국 가장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곡선은 이제 수입 곡선인데요. 이 파란색은 직장인들의 곡선입니다.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빨간색 곡선은 아미 사업자들의 곡선이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고 보시다시피 시간이 더 지날수록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이와 상관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이 아미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회사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단단하게 아주 크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다.
보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네트워크라는 거죠. 근데 아메이는 좀 다릅니다. 1959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됐고요. 우리나라에 91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전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이고요. 450여 가지 이상의 제품을 직접 제조, 생산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제품 받아다가 유통시키는 그런 유통회사가 아니고 직접 제조, 생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진출되어 있고요. 1000명이 넘는 그런 과학자, 엔지니어, 기술 전문가들이 근무를 하는 다국적 글로벌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아메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저와 저희 식구들, 그다음에 제 지인분들 건강 좋아진다는 얘기 저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의 건강도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뭐 저희도 이 사업을 하기 전까지는 치약도 안 썼습니다. 치약이 저는 그 글리스터가 아메이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하면은 그런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안 썼는데 이 사업을 한번 이제 알아봐야겠다 공부하면서 카탈로그를 보니까 가격이 좀 비싸다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제품 원재료나 제품의 제조 과정 이런 걸 본다고 하면 절대 이 상품은 비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싸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제품 감정인데요. 저는 이제 제가 좀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인정하십니까? 네. 제가 혹시 이 선물 준 거 알고 저보고 이렇게 쓰신 건가요? 예, 제가 이렇게 좀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 병들은 좀 지저분한 게 좀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년 전에 이렇게 편도암 제가 수술을 해서 좀 고생을 좀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항생제를 좀 많이 이렇게 맞아서 그런지 변비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뭐 한의사여서 이런저런 도움을 좀 받았는데도 쉽게 좋아지지 않았는데 이 제품 먹고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양제들이요. 저희 이거 계속 먹으면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는 3년 동안 지금 감기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감기뿐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생리지물이 좀 심했거든요. 근데 그거 요즘에 정말 말끔하게 없어졌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아메이는 제품력이 이 브랜드를 앞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다 브랜드력을 가지고 제품을 판매를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의료회사 같은 경우도 보통 한 시즌이라고 하면 SN 봄, 여름을 얘기합니다. 한 500스타일 정도 이렇게 상품을 기획을 합니다. 그럼 그 중에 한 10% 정도가 잘 팔리는 그런 제품들이 상품력이 좋다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뭐 브랜드력으로 팔리거나 이제 가격을 이렇게 할인해서 가격 경쟁력으로 팔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매에서는 갖고 있는 브랜드가 뉴트리라이트, 아티스트 이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비자들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메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그렇게 썩 많이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품에 대해서는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저희 식기세정들은 아메이 퐁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메이 퐁퐁, 더블 X 치약, 꿀미누, 너무나 많은 그런 제품들을 애용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나누다 보면 나는 사업은 별로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제품은 쓸게 제품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제품력이 훌륭하다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은 이런 사업자들에게는 정말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품들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고요. 꼭 저는 공부하고 써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무슨 생필품 쓰는데 공부하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공부해보면요 정말 건강 생각하고 환경 생각하는 제품들이 모든 제품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순평으로 이 아메에서 2년 10개월 만에 평점 5점 만점에 4.7점입니다. 돈에서 좋고 당당해서 좋고 수익 확장 가능해서 좋고 영속성이 있어서 좋고 건강해서 좋고 이렇게 해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5점 만점은 아닙니다. 0.3점은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건 뺐습니다. 너무 떨려서 그래서 5점 만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래서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명함 있을 때 서로 명함 준비해라 라는 그런 얘기 참 많이 하고 다녔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 별로 기뚱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준비를 했고 또 이렇게 회사를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성공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은 언젠가 한 번은 집중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그래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나중에 할게 라는 얘기들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다음 주가 되고 다음 달이 되고 뭐 내년이 되더라도 내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뭐 부모님이 더 뭐 나이 드실 수도 있고 뭐 나도 한 살 더 먹든가 몇 주 더 먹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내 몸이 그때까지 건강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경기는 제가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내내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 내년에 아마 더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오는 거요 한 방입니다. 금방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지 못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저는 참 큰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본다고 하면 바로 지금이 이 사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각각의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 상황을 뒤로 하시고 한번 진지하게 이 사업을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와 계시는 이 자리가요 프리덤 그룹입니다. 이 한국 아메이에서 가장 성장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정말 멋진 리더님들 많으십니다. 그리고 성공한 리더분들 제일 멋지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요 가장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도 프리덤 그룹에서 하지 않았으면 3년 이내에 다이아몬드를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손잡고 끌고 오신 그런 스폰서님들 믿고 또 우리 프리덤 그룹의 시스템을 믿고 또 프리덤 그룹을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김민기 리더라고 하는 우리 아메이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나를 바꿀 자유라고 하는 책의 일부를 공유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까지 했던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번에 낯선 선택을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낯선 선택이 정말 소중한 선물로 들어온 것처럼 여러분 가정들에도 그렇게 소중한 기회가 되고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시 유다이아몬드의 내공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유다이아몬드가 되시는 정은혜 리더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데요. 지금 정은혜 리더님이 2년 10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시는데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한 50억 자산을 만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실지 모르겠지만 가장 빠르게 자산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자산을 지금 1교시, 2교시가 지났는데 그런 자산을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들어가고 계시는 지금 한 3분의 리더님을 모시고 이분들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방금 사업 설명하신 정우재 리더님 파트너신데요. 네, 김윤희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가운데로 네. 모셔가지고 네. 오늘 발표하게 될 줄 모르고 너무 캐주얼하게 입고 왔는데요. 저도 이제 17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싶은 꿈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아메이 안에서 이루고 지금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 그 꿈을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저희 스폰서님이신 정우재 스폰서님이신데요. 제가 왜 그분을 통해서 꿈을 이루게 되었느냐. 왜냐면 아까 24년 정도 직장생활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같은 회사에 17년을 같이 근무를 했고요. 저의 직속 이제 상관이셨는데 저를 너무 힘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꿈을 정말 퇴사의 꿈을 너무 마음속에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집안의 지배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알아봤다고. 그런데 저는 회사의 지배 구조상 어쩔 수 없이 알아봤어요. 출근하셔서 저한테 아메이 좀 알아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희 스폰서님이 아메이 사업하면 평생 이제 같이 간다고 하셔서 그것 때문에 너무 어리셨어요.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이제 내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가야지 그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 이름 참 모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많이 이 안에서 성장을 했지만 저희 스폰서님이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떨린 거, 저는 떠는 스타일 아닌데 제가 너무 떨리고 뿌듯하고 이제 또 이 안에서 빠른 성장을 또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 안에서 정말 남의 성공도 나의 성공처럼 너무 축하하는 그 분위기가 사실 저는 가장 좋거든요. 이 안에 있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스폰서님들과 또 형제 파트너들과 함께 있는 이 아메이에 있는 제 자신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알아보시고 함께 하는 그 과정이 행복하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선남 청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대진 재갈신영 위원님 나와주세요. 네, 이게 미리 준비가 안 된 관계로 지금 깜짝 놀라서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상태라. 너무 인포 기부고 프리덤 그룹에서 하나 해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오대진. 재갈시입니다. 네,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했고요. 대기업 연구소 직장인으로 지금 차장으로 한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부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우재 리더님 그 말로만 듣던 그 포스를 오늘 느낄 수 있어가지고 정말 에너지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 직장인들의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저희 아내가 저희 아내가 아메이를 처음에 바꿨을 때는 그 누구나 그랬듯이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다가 제가 결정적으로 아메이를 이렇게 제가 스스로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한 계기는 2014년, 15년쯤에 사람이 미래다라고 슬로건이 있는 기업을 제가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그때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과 제 후배들이 아주 대규모 명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전지대가 아니었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그때 저희 아내가 갖고 왔던 아메이를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이 자리에 이제 나와서 이런 자리에 나와서 들으면 들을수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돼서 지금 가족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 여동생도 이 자리에
같이 사업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같이 가족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 재결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너무 감사합니다. 정은재 리더님 말로만 듣던 되게 듣고 싶었던 사업 설명 오늘 어떻게 그렇게 2년 10개월 만에 되셨나 엄청 집중해서 들었고요. 될 만한 이유가 정말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똑같은 내용을 우리도 얘기하고 있구나. 같은 플랜을 전달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도전 받았고요. 저는 직업은 이제 합창 작곡가고 합창 작곡으로 굉장히 나름 잘 나가고 있을 때 저희 허성진 스포서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 순간에 굉장히 갈등의 기로에 서 있다가 아메이를 선택했고 사실 그 중간에 많은 시간을 작곡을 공백기를 뒀는데 사실 이곳에 왔더니 제가 그냥 작곡가였거든요. 근데 별명이 천재 작곡가로 여기 업그레이드가 돼 있었고 10년이 지난 이후에 또 작곡에 대한 어떤 그런 일들도 굉장히 이제 더 활발해지고 좀 그렇게 됐는데 제가 항상 아메이를 붙들고 있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자산 수입, 인세. 저는 작곡가였고 그렇지만 윤종신이나 박진영이 될 수 없는 작곡가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고 인세를 너무 벌고 싶었고 그래서 플레이어가 아닌 작곡가가 되는 걸 원했었고 했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 수입과 아메이 자산 수입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메이를 되게 좋아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그 파트너님 나오셨지만 정우재 리더님 파트너님 나오셨지만 저희 신랑이 이제 좋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많이 소개시켜주고 계시고 네 생각해보니까 많이 소개시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조인돼서 홈미팅에 참석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을 무서워서 같이 이렇게 무서운 직장 상사였더라지만 되게 좋은 직장 상사거든요. 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면서 제가 물어다 주면 찍스하면 제가 낚시하고 그래서 진짜 내 요거를 다이아몬드로 꼭 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그 가족의 구조상 다 알아듣게 되나 봐요, 그렇죠? 네, 세 번째 리더님 오실 텐데요. 이분은 정말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십니다. 그리고 아까 선물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려다 선물값도 하셔야 되니까 네, 이영주 뉴 사파이어 리더님 안녕하세요. 뉴사파이어 이영주 인사드립니다. 선물값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저에게 왔을 때쯤에 저는 그냥 조그만 학원에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참 재밌게 가르치고 너무 그 직업을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굉장히 엄마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그 즈음에 저의 고민은 저희 남편도 너무 성실한 사람이었고 저도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돈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대출금은 너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10년 뒤 뭐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10년이 지난 뒤에 그 빚만 늘어났더라고요. 대출금만. 그래서 나는 뭘 하면서 살아야 그러니까 남편의 저 짊어진 어깨를 조금 도와줄 수 있을까 그걸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아메이가 왔어요. 근데 그때 아메이를 저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소비자였어요. 퀸을 정말 좋아하는 소비자였고 근데 사업으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유가 저한테 100% 영업이었고 그 영업을 할 자신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쯤에 제가 느꼈던 건 사업 설명을 제가 미팅장 와서 듣게 됐고 한 말을 내디딜 수 있는 용기는 그냥 그거 하나였어요. 지금까지 10년을 살았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 저거 영업이더라도
그냥 10년을 해서 저만큼만 벌 수 있다면 그냥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아내의 용기를 냈고 제가 5년이 넘는 시간에 사파이어를 완성을 했고요. 저는 그 용기 하나가 너무너무 힘든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계속 고민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영업이니까. 근데 영업이 아니더라고요. 아메이 사업은 영업이 아니고요. 누군가의 꿈을 키워주고 정말 꽁꽁꽁꽁 숨겨놨던 그 꿈들을 마음껏 펼쳐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파이어가 됐을 때 이제 에메랄드를 저는 완성을 할 거고요. 다이아몬드도 완성을 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의미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도 있고요. 제가 경제적인 신랑의 어깨를 조금씩 덜어줄 수 있다는 거에도 의미가 있지만 나와 같이 고민하고 살고 있는 누군가, 그 누군가의 손을 내가 잡을 때 이게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수단이 없었고 너무너무 고민할 때 나한테 선물같이 온 이 아메이가 저한테 정말 귀한 수단이 될 수 있었고 저는 이 아메이를 너무 행복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 너무 떨리죠?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게 있었어요. 음원을 들을 때마다 항상 느꼈던 건 이 사업 진짜니까 정말 열심히 해보세요. 이 사업 진짜니까 정말 열심히 해보세요였어요. 그래서 내가 5년이 정말 사기를 당할지라도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진짜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걸 아니라고 거부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시작을 했고요. 미팅장을 열심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팅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따라했어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라도 따라해보고 싶어서 정말 그분들의 그 마음조차도 담고 싶었고요. 그분들의 삶이 내가 이렇게 10년을 이 안에 있으면 나도 비슷해지겠지 하고 따라왔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세월의 피로 아무것도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저는 이 안에서 그 사람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점들을 제가 함께 하고 내가 그거를 본받아서 행하면서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에도 이 아메이 사업의 가치가 충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꽁꽁 숨겨뒀던 그 꿈을 제가 또 펼쳐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같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 열심히 뛸 거고요.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열심히 더욱더 성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큐당 그룹에 울보 클럽이 있거든요. 울보 클럽. 네, 울보 클럽 초대 회장이 저입니다. 네, 아마 차기 회장을 이용도 이뤄주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이제 세조의 이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에 대한 리더님들의 말씀을 들어봤고요. 오늘 이렇게 프로포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앞에 세 분도 그런 제안을 받으셔서 이렇게 지금 아메이상을 만나게 된 것 같은데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잠깐 모시고 오신 분과 함께 잠깐 나오셔서 잠깐 이렇게 짧게 소감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디 계실까요? 네. 수건님하고 같이 나와주세요. 함께.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부담 갖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그리셨는지 한번. 네네. 나는 이미션 이전님하고 네. 네네. 선물도 보내주셨는데. 네. 네네. 네, 그러면, 네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네, 샤이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오늘, 그러면, 네, 처음 오신 분 소감은, 네, 다음에 듣는 걸로 하고요. 혹시, 저기 손 들으셨는데. 네, 네.
네,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시간 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마지막 시간은 이 사업의 비전과 가치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아메이에서 이제 수업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핀이 있습니다. 수업 다이아몬드를 성취하신 리더님이시고, 네, 진짜 너무나 스마트하십니다. 딱 나와보시는 모습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만 수업 다이아몬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첫단대 이규만입니다. 제가 원래 저 뒤에 방송실에서 이렇게 하는데 화면을 바꾸려고 나와서 여기 숨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새로 오신 분들을 시켜가지고 좀 숨어 있다가 굉장히 뻘쭘했습니다 제가. 처음 오신 분들 제가 환영하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앞에 사업 설명 너무 멋지게 해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사업 설명 많이 하는데 그 사업 설명에 좀 담지 못한 이야기들을 조금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특히 처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지금 아메이 사업 12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2년이면 동양에서는 이렇게 한 띠가 지난 거죠. 서양에서는 이제 더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딱 어떻게 한 사이클이 지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분들도 많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보는 시각도 조금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12년째 하면서 저는 또 제 자영업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디자인 전공하고 광고 회사 하다가 지금 이제 애니메이션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자영업자로서 보는 시각도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학생들을 계속 가르쳤어요. 한 20년 정도 이제 겸임 교수로 해서 디자인 학도들을 가르치는데 20년 동안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공통된 점이 있어요. 학교를 오기 싫어해.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12년 동안 학교를 다니시고, 그죠? 대학교 전에 학교를 다닐 때. 그러니까 그거를 왜 그랬을까? 나도 그랬었지만은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철이 든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아가는 거는 뭐냐면은 본능이잖아요. 학교를 가기 싫은 건 본능이잖아요. 늦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그때 이해를 하면은 내가 그걸 이겨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직장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를 가는 거는 아마도 이해가 된 부분, 내가 회사를 안 가면 생길 일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 있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늦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이해와 본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우리가 지배가 되면은 문제가 커지겠죠. 그리고 그 본능을 채우기 위한 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본능에 지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라는 게 사실은 별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컵을 닦을 때 가장 제일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부분은 어디죠? 입이 닿는 부분 아닐까요? 그쵸. 그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지식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그 집이 설거지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그 집 가고 싶으실까요? 그거를 알아채는 순간. 그쵸.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수건을 빨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말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르면은 그 원인을 못 찾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치약의 뚜껑은 원터치이면은 문제가 생겨요. 거기 굳어가지고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잖아요. 그걸 닦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열리면 불소가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려서 닫는 구조여야지만 돼요. 치약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원터치형을 사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치약을 이렇게 많이 싸서 쓰면 안 돼요. 이거는 광고가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우리의 본능을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이 매스 미디어의 장난이에요. 이거는 이렇게까지 짜서 쓰면 안 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해의 단계는 이런 것들이에요. 대단한 지식을 갖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고서 딱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마스터 클래스 이렇게 딱 원포인트 강좌 같은 이야기를 드리려는 겁니다. 제가 블라인드로 사업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두 가지 사업 다 여러분들이 큰 성공을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근데 한 가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자영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조금은 우리가 새로운 형태의 사업 두 가지를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프로포즈잖아요. 사업도 프로포설이라고 그러죠. 사업 제안서가. 그래서 좀 비슷한 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A 사업을 말씀드릴게요. 전통적인 사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죠. 투자 비용 당연히 필요하고요. 내가 어떤 사업이니까 제조, 판매, 서비스 세 가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이템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영업 능력이라든지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고정 비용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좀 화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저런 사회, 경제, 국제 현상에 영향을 받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난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고, 그거에 따른 환율의 영향, 그죠? 그런 것들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전염병 같은 것들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이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요. 자본이 안 들어가요. 그리고 진입장벽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요구되는 특별한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경쟁 구조가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는 아까 사업 설명에서 여러분 BB 들으셨죠? 그 유심히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BB의 비율은 물가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이 반영이 되는 거죠. 사회 현상의 영향을 오히려 수혜를 받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템 확장 계속해서 알아서 해주고요. 그리고 비법 다 알려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자리도 이 사업의 비법을 알려드린 자리. 아까 헬로톡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노하우를 막 공개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제안 드리는 사업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세요? 근데 여전히 A의 사업에 이거에 비교해서 불리한 부분이 많은데도 여전히 저쪽 사업들을 많이 선호를 하시죠. 왜냐? 내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편견도 본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직은 A와 B의 차이가 여기 희미하게 보이실 거예요. 차이를 이렇게 느끼기가 어려우시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 중에 이 편견도 본능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잘못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본능인데, 편견이란 본능은 기회를 막아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운데 벽을 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물건을 파는 일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를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12년이 지나서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해를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신 분들은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는 수많은 소비자들이 있죠.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 근데 요즘 소비자들은 만만치 않죠. 자기들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있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그 또 다른 누군가,
이 가운데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서비스가 아닌 또 다른 제3의 사업자들이 공급하는 서비스를 이 중간에서 연결만 해주는 게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영상을 제공하죠. 밑에 유튜브가 만드는 영상은 사실은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 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오리지널 영상이라는 게 최근에 올라오기 시작했지만은 사실 기본적인 유튜브의 서비스는 유튜브가 올리는 영상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제3자들이 올리는 영상들을 또 다른 분들이 또 보는 영상을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마켓이나 이베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요기요도 본인들이 배달하는 게 아니죠. 본인들이 음식 만드는 거 아니죠. 중간에서 연결만 하는 구조입니다.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카카오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그 사업 설명에서 카카오를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그러는데 카카오는 이제 더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돈이 너무 많아져서 약간 벤처 캐피탈의 형태로 많이 가더라고요. 회사를 많이 사들이면서. 그래서 제가 조금 여기서는 좀 제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메이가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하면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두 가지인데, 소비자가 있고 아메이가 오너가 되고 우리는 그 밑에서 일을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냐면 아메이가 플랫폼의 오너고 우리는 이 밑에 구조로 들어간다라는 착각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럼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볼게요. 저랑 좀 닮았나요? 가운데. 저같이 평범한 사람, 보통 사람들이 아메이 사업자의 기회를 받는 거죠. 그 기회를 얻었다는 건 뭐냐면 ABO예요. 아메이 비즈니스 오너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그 중간에서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오너의 형태로 띄는 겁니다. 그럼 아메이는 뭘 해주는 거냐? 한번 볼게요. 밑에 제공되는 아메이가 제공하는 제품들, 어떤 제품들? 최상급의 제품들인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독점 공급이에요. 여러분들한테만. 여러분들이 어떤 최상급의 물건에 대해서 라이센스라든지 독점권을 가져오시려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요. 그리고 쉽게 접근도 안 돼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걸 독점으로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주냐? 우리가 ABO로서 오너로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오너로서 중간에 있을 때 제반되는 모든 부분들이 있죠. 여기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 아까 일반적인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면은 다 인원을 고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여기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저희는 그냥 중간에서 연결하는 역할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심지어 제품 개발도 다 알아서 해주고요.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다 알아서 해결해주고요. 아까 지마켓이나 이런 경우도 아무리 플랫폼이지만 콜센터 정도는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렇다면 본인이 하셔야 될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해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제품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 어떤 뭐 성분이나 이런 이해가 아니라 왜 좋은지 내가 써보면은 바로 입혀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래서 좋다고 그러는구나. 이거를 알면 바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이제 뭘 이해하고 싶으냐면 원산지라든지 어떻게 그 재료에 대한 관리를 하는지, 왜 유기농 농장을 운영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 사업설명에 말씀해 주신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기업 철학을 갖고 있는지, 창업자가 어떤 마인드로 이 사업의 구조를 만들고 제품을 만드는지 다시 앞단계까지 가는 이해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럼 이게 모든 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이해를 통하지만 결국은 믿음을 부여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믿음이 생겼죠.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메이가 제품을 저희한테 독점으로 주잖아요. 근데 아메이가 갖고 있는 로고를 찍어서 나와. 하지만 결국은 이게 저희의 브랜드로 쓸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나만의 브랜드를 아메이가 갖게끔 도와주는 게 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A와 B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조금 더 선명해지셨죠?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제가 어디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미래. 이게 2030년의 맨하탄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한 거예요. 얼마 안 남았죠. 10년도 안 남은 시간에 우리가 영화에서 생각했던 그런 미래 도시의 느낌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아메이 사업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지금 이 시점이 되면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줄지 그 멋진 기업 철학과 이 멋진 사업 구조를 통해서 저희가 어떤 제품을 전달하게끔 아메이가 해줄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미래의 제품 4가지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FBI와 CI 아무 상관없고요. 일단은 프로틴 대용량이 하나 나올 것 같아요. 10kg, 6kg. 이렇게 저희 그 다이아몬드 리더님께서 모여서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이 제품에 대한 니즈가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LX 바디 크림이 나오잖아요. 손톱만큼만 발라도 돼요. 가격은 비슷한 거, 그죠? LX 크림하고 비슷한 때가 나올 것 같아요.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해봤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물어봤어요. 휴대용 이스프링 어떨까? 근데 이제 저의 상상력의 한계는 어떻게 작동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아닐까. 한 손에 쥐어진다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깨끗한 물을 어디서든지 마실 수 있게끔 해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다음에 오래 기다리셨어요. 자동차 나올 것 같아요. 자동차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사실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큰 믿음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동차 이 산업이라는 거는 사실은 오래된 노하우를 가지고서 왔던 사업인데 그 기업은 사실은 이렇게 부품들을 사들여서 조립을 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해서는 그만큼 자동차 산업의 진입이 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도 뭐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아메이가 안 할까요? 언젠가 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자동차? 저는 이 스프링으로 가는 차를 만들 거예요. 진짜 친환경. 전기차는 100% 친환경이 아니에요. 아시죠? 리튬의 그죠? 재활용 문제. 그 다음에 발전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공해가 생기는 문제죠. 이 스프링 완전하게 그죠? 이 스프링에 담겨있는 미네랄이 없으면 차가 안 갑니다. 샀다 숨으면 안 가요. 이 스프링. 즐거운 상상이죠. 자동차의 무대는 저게 나오지 않을까.